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무슨 위원장인가를 지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신평 변호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논란과 화제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경북대 로스쿨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신평 변호사가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불가론을 썼습니다. 자, 이 글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캠페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신평 변호사, 왜 유승민과 홍준표는 안 되는가? 이런 주제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걸 읽어보면 유승민, 홍준표에 대한 애정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보면 TV 토론 두어 번 하면 윤석열은 나가떨어질 거라는 이런 환상은 깨라는 그런 신평 변호사 특유의 예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면 지금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앞으로의 전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신평 변호사가 범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저격하는 글을 남겨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화제입니다. 신평 변호사는 두 사람을 겨냥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초조한 마음에 쫓겨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조잡하고 거칠어지고 있다. 심하게 말하자면 시골 복덕방의 할 일 없는 영감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조금 심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 사람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유승민 불가론이라는 자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야권에서 윤석열 대세론을 비웃는다. 아마 이번이 그들의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 대권 도전이 될 것이다. 그만큼 필사적인 몸짓을 한다.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들의 몸짓에는 너무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색하다. 또 이런 경우에 향용 그렇듯이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건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자, 이 신평 변호사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윤석열 후보만 경선에서 이기면 이재명 도지사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호언한다. 우스운 일이다. 윤은 정치 인생의 출발이 당시 권력자 혹은 권력 실세의 뒷받침을 받아 쉽게 이루어졌다. 홍의 어렸을 때 삶의 궤적이 어떻든 간에 두 사람은 기득권 세력에 편성하여 그 단물을 빨아먹으며 살아왔다. 억울하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다. 자, 그러면서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틀리다. 그의 지나온 삶은 두 사람과 판이하다. 그를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하고 또 험한 욕설을 하는 막대먹은 인격의 소유자라고 폄하하나 그런 약점 가운데서도 그가 가지는 환한 아우라를 애써 못 본 척한다. 원래 인사이드는 아웃사이드의 눈물과 분노를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웃사이드가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면에는 커다란 힘을 무시한다. 그러면서 어떻든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기득권의 세력의 바로에 찌든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고쳐갈 것이라는 민중의 믿음이 지금 그가 가진 견고한 지지세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제발 겸허하게 한번 바라보았으면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와 비교하면서 두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 홍준표, 유승민은 윤 후보가 토론회 두어 번 정도 가지면 나가 떨어질 거라고 호언한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내 눈에는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본선 경험을 가진 두 사람에 비해 기교 면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호소력에서는 두 사람을 쉽게 압도하리라고 본다. 홍 의원은 그의 말대로 국힘당의 적장자이고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풍찬 노숙을 하듯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길을 걸으며 당을 그나마 회생시켜 놓은지 잘 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합리적 보수 그리고 따뜻한 보수의 일관된 길을 걸으며 적지 않은 국민들의 신망을 얻어왔다. 개인적으로 말해도 그는 나의 소중하고 존경하는 후배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 변호사는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한계 밖에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후보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웅혼한 기상을 가진 사람이다. 한편으론 주위를 원만하게 배려하는 따뜻한 품성을 가졌다. 양자를 함께 가지는 경우는 드물고도 드문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큰 세력을 형성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도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그릇의 크기에서만 본다면 지금 경합 중인 어느 후보보다도 낫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심평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기성정치인이 아니라 한 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지 못한 윤석열과 이재명이 높은 지지율을 받는지를 나름대로는 분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다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직이 수만 개가 되어도 모자란다. 능력이 조금 못 미쳐 혹은 시운이 따라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못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존경받는 국가의 원로로 공동체를 위해 훌륭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거의 선거 캠페인은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그가 좀 답답하다. 왜 그는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여당 정부와 대립각만 형성하고 있을까? 그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정치인 중 유일하게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럼에도 그쪽으로는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며 한탄스럽다. 윤 후보는 현재 여당 쪽이 획책한 몇 겹의 포위망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 포위망이 점점 더 견고하게 조여온다. 오로지 윤 후보만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쓴다. 이런 형편임에도 같은 당 내에서 홍 의원, 유 후보는 상대 쪽의 험상궂고 야비한 공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 나아가 그 외부의 공격에 힘을 보태려는 듯이 내부에서 윤 후보의 팔뚝을 물어뜯기에 바쁘다. 자, 이건 심평 변호사의 생각인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잖이라 봅니다. 자, 끝으로 신 변호사는 홍 의원은 추석 전에 자신의 지지율이 윤 후보를 앞설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잘 안되면 조금은 다른 길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인데 말이다. 추석 전이 아니라 추석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공언이 틀렸음이 드러나더라도 홍 의원이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치닫는다면 그때는 그것이 기본적인 인격과 품성의 문제로 된다. 이렇게 글을 껌졌습니다. 자, 어쨌든 노 교수,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원래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자, 심평 변호사의 이 글,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경청할 만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